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3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6년 1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병오년 신묘월 기축일이 되겠고 일지는 기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역시 묘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 일간과 월령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 글자들의 배합을 살펴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토가 되겠습니다. 자, 음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해서 어저께 공부했던 겁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양토라고 하는 이 무토하고 그다음에 음토인 기토는 성향이 다르다. 무토는 고항토라고 했죠. 높고 그다음에 넓고 방대한 개념의 고항토라고 해서 무토 같은 경우는 신왕해지면은 울체되고 색체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는 것이 무토의 관건이 되는 것이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 같다 그랬죠. 문전 옥답 같다 또는 화분에 있는 그 물기 있는 그런 토 있죠. 그게 바로 기토입니다. 그래서 무토는 건토이지만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하는 것도 무토와 기토의 차이점이다.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왕에도 울체되거나 색체되는 그러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기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간목으로서 소토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단 언제 묘월에는 필요해요. 묘월에는 왜냐하면 자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이냐면 천간의 을목과 같은 것이고, 을목은 기토 입장에서 을목을 바라봤을 때는 잡초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기토가 묘월에 태어나면 텃밭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 같은 경우에는 잡초는 뜯어내고 간목을 다시 이렇게 심어서 우령에 간목을 심어서 기토에 화초가 이렇게 자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묘월만큼은 간목을 취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무토, 기토 공통점으로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거기 안에는 미생물도 살고요, 지렁이도 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척박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당량의 물도 있어줘야 되고, 물이 있는데 온기에 햇볕이 없으면 땅이 썩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햇볕도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토, 기토는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화를 가지고 잘 배합하는 것인데, 특히나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 기토는 기본적으로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쓰되 상황에 따라서는 간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묘월에 태어났죠. 월령 묘. 자, 일간과 월령을 봤으면 일단 격국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칠살이죠. 목국도 나를 공격하는 것이니까 평관격 또는 칠살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묘월 같은 경우 특징이 뭡니까? 12달 중에서 가장 목이 왕하다, 제왕지가 된다. 그래서 묘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간 기토는 신약, 약한데 살이 왕하다, 살왕. 여기서 살은 뭐다? 칠살을 말한다 라고요. 어저께 무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신약 관왕이라고 그랬죠. 그 관은 정관을 뜻한다. 그래서 약한 기토가 왕한 칠살을 감당할 수 없다. 목이 많아지게 되면 살중신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먼저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서 목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가하라고 해요. 일인가하. 인성 하나만 있어도 저 왕사를 설에서 나를 생해주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살중신경이 인성을 보게 되면 어떤 국세가 되죠? 살인상생의 국세로 바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물이 있어줘야지 화만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오화가 있습니다. 물론 얘는 편인이 되겠고요. 이 편인 오화에 뿌리를 두고 연간에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칠살이 나를 바로 공격하지 않고 칠살이 화를 생하고 화가 나를 생해 주게 되니 통관상생이라고 해서 이런 살인상생의 틀을 갖추게 된다. 단 화만 있고
수가 없으면 땅이 건조해지죠. 척박해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물도 있어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연지에서 축토를 이렇게 봤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저것이 미토보다 좋은 점은 미토는 완전 마른 건토이지만 축토는 그래도 축중에 개수를 암장하고 있는 습토라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토를 윤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월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신금은 만약에 수가 있다고 하면 수를 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 수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이 신은 이 축중에 있는 신금이 천간에 투출된 거죠. 근데 아쉽게도 병화하고 신금하고 탐합하느라고, 신금은 수가 있다 하더라도 탐합하느라고 생하는 것을 있는다. 만약에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신금은 수를 생하지 않는다. 단 병화는 양간인 병화는 양을 대표하는 지존이기 때문에 신금하고 합하더라도 100% 병화의 기능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한 50% 정도는 병화의 기능, 즉 기토를 생하는 기능은 있다 정도 보여집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수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겠고, 오해 뿌리를 둔 병화가 있고 축토가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신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를 잠깐 요약을 해보면은,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살지에 태어났죠. 평관격, 칠살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살중신경한 국세가 됩니다. 다행히 오해 뿌리를 든 병화가 투출돼서 어떤 국세? 살중신경이 아니라 살인상생의 국세가 되어 있고요. 자, 수기가 필요한데 축토를 받기 때문에 수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미토가 아닌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래도 축중에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축중에 있는 신금 천간에 수출되어 있지만 이 신금은 보다 병화하고 합하느라고 수를 생할 수 없다. 병화는 그래도 신금하고 합하더라도 자기 본분을 50%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생시 갑자시가 있겠습니다. 갑자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묘월에 간목을 치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 간목이 들어오면 일간 기토하고 합을 하려고 하죠. 자수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 자수 또한 축하고 합을 하려고 합니다. 갑기도 합을. 근데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실 게, 갑기 합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병신 합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자축합 토로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천간은 함부로 합해서 다른 오행으로 바뀌지 않아요. 합합격이 되지 않는 한은. 근데 합합격이라고 하는 특수격도 제가 봤을 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갑기 합도 그렇고 병신합도 그렇고 이건 탐합이고요. 합이 몇 개입니까? 갑기합, 병신합, 자축합, 이렇게 되면 다합이죠. 합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합이면 다정다감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람이 다정다감하고 좋아요. 근데 뭐예요? 뜻은 지무원달이다. 뜻이 오래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정다감한 것이 좋을지, 아니면 합이 다정다감하지 않더라도 좀 또렷하게 자기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좋을지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을축시 같은 경우는 역시나 축토를 얻었기 때문에 수기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완전 부족한 건 아니지만은 묘월에 칠살 투출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잡초가 무성해진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니까.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오의 뿌리를 든 병화가 정말 2개가 투출돼, 화는 충분하다, 화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뭐예요? 수는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금수운 쪽으로 가야 되고, 남명의 경우에는 임진대운 때 임수, 계사대운 때 개수가 있죠. 근데 어느 대운? 갑오대운 때 수기가 부족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미대운 때는 충미충이 되느라 썩 좋아 보이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충미충, 이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여명의 경우에는 경인대운데 축중개수 하나만 써야 되는데, 이후로는 이렇게는 수가 충분히 뜨죠. 이거 무자대운 때 좌우충이 될 것 같지만은 자축 합이 되느라 이거는 충이 되지 않고요. 정해대운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 있겠고, 병술대운은 역시나 축중개수 하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요. 을료갑신도 역시나 가재는 개편이라고, 을축 신금 들어오면 나름대로 수기가 들어온다. 단 개미대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충이 될 수
된다라는 점. 근데 충이 안 되는 사주는 없죠. 다 어느 땐가는 어느 지지로 가든 이거는 충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충이 들어왔을 때 그거는 어느 정도 내가 이 사주가 흡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렇게 충미충이 되면 요 하나 수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 수가 없어질 때는 조금 고난이 있다. 근데 일간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재성이 부족한 거니까 재정적인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좀 못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비견 토가 충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형제 자매라든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지요. 그래서 뭐 일간이 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수가 좀 어느 정도 좀 넉넉한 것이 아무래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묘시 뭐 정화 있다 정도, 역시나 핵심은 축중 개수 하나밖에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진토도 습토죠. 그죠? 습토 2개를 얻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되면 뭐 그 수운으로 가도 뭐 크게 수가 부족한 문제는 없겠고, 화운도 실질적으로 화운은 요 정도가 화운이잖아요. 그죠? 계산은 화운이라 하더라도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 진토는 토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역시 진토도 습토이기 때문에 수가 부족하진 않는다. 을미되는데 충미충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단 진중 개수는 내가 쓸 수가 있다 정도. 그러면 의외로 일간이 좀 너무 왕한 것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뭐 용도 쓰임은, 토로서의 용도 쓰임은 있다. 단 목이 좀 부족한 좀 단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뭐 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축합보다는 이제 역시나 수기가 부족하다 보니 수가 부족한 기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경우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금이 있으니까 수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건 금이지 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개수가 있으면은 뭐 확실하게 수가 있는 거지만, 수가 있어야 금이 수를 생하는 것인데 이건 수가 아닙니다. 금일 뿐입니다. 단지 약간 건조한데 그늘이 좀 지어 있다. 그늘 자체가 수는 아니죠. 그 그늘을 밑에 물이 졸졸 흘러나와야 그 수가 있는 거죠. 역시나 축중 개수 하나에 의지하자. 이제 경금이 있는 건 좋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 개사대운 같은데 개수가 약하지만 경금이 있으면 개수를 만나면 그 개수를 내가 경금이 생해주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이 경금이 용도가 있는 것이, 원국의 수가 있어서 충분한 거는 아니라고 하는 점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충미충은 이거 되지 않습니다. 충미충이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뭐 계고론이라고 해서 충미충이 되게 되면은 지장간들이 쏟아져 나와서 용도가 생긴다가 아니라, 충미충이 되면 땅속에 다 묻혀버려요. 미중의 을목, 축중의 신금, 축중의 개수 다 땅속에 묻혀버려서 그냥 토만 왕해진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그 신미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 축중 개수마저 날아버린 것이 되겠고요. 임신시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많은 이제 신축의 뿌리를 든 임수가 이게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기토가 임수 보면은 기토 타김이 되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기토 타김은 임수 일간이거나 일간이 임수이거나 또는 임수가 용신이거나. 근데 임수가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뭐야, 신금이 예를 들어서 임수로서 도세할 때나 병화가 예를 들어서 임수로서 보강할 때나 이런 경우지, 기토가 물이 모자라서 임수를 쓴다 이런 경우에는, 자, 흙에다 물 주면 당연히 탁수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뭐 기토 타김된다고 그걸 문제가 되냐. 근데 신금을 도세하는데 기토 타김이 되면은 더러운 물로 신금을 닦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병화를 임수로서 보강을 할 때 기토 타김이 되면 더러운 물에 보강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때 기토 타김을 얘기하는 거지, 일간이 기토일 때는 기토 타김을 논하지 않는다. 반대로 임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사수동류 되는 것을 걱정해야 돼. 기토 입장에서 이걸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물이 너무 많아서 임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죠? 왕해지면은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그랬죠. 이때 물이 범람하면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그냥 휩쓸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토가 예를 들어서 수가 필요할 때는 그래서 너무 왕한 임수보다는 개수를 지용하는 것을 편재인 개수를 지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육신을 배울 때 정제, 정관, 정인이 좋고 편제, 편관, 뭐 편인은 나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예요? 임신시도 나쁘지 않지만 오히려 개요시를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유축합의 개수가 적당량의 물이 개수를 이렇게 기토를 윤토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오늘은 뭐 무진시라든가 저는 뭐 임신시도 나쁘진 않지만 임신시보다는 개요시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기토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고요. 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을의시도 있긴 하지만 이건 칠살 을목이 투출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